네, 진행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들어오셨죠? 승현님, 먼저 할게요. 승현님, 저 봤는데, 인스타도 하시죠? 제가 봤는데, 이거 퍼스널 브랜딩 하시잖아요. 뭐 얼굴 노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승현님? 얼굴 오픈하시면은 영상에 승현님 나오는 게 더 좋은데? 이 릴스에 승현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디지털 타임처럼? 그러니까 얼굴 노출해도 괜찮으신 거죠? 직업이. 그러면은 본인이 나오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자기소개글 혹시 쓰셨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 자기소개글. 아, 이게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방향을 잡으려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제를 왜 하시는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이랑 이거를? 지금 다른 분들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할 거거든요. 자기소개글 쓰신 분들은 거기에 녹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차례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하셨고, 관련 경험이나 이런 거 아마 그 시트에도 작성해 보셨을 텐데, 저한테 그걸 알려주셔야 제가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잖아요. 아, 브랜딩을 컨설팅한 경험이 있으세요? 승현님? 여기 있네? 이게, 이게요? 잠시만요.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로 이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있잖아요. 아마 이 사람 인사이트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크는 게 무기예요. 그냥 단순히 퍼스널 브랜딩이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분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상승하는 게 이 사람의 무기예요. 지금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 이 주제를 잡았다.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의 브랜딩 컨설팅을 해준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진로를 세팅해준 경험이, 그리고 예비 엔잡으로 소득을 창출한 경험, 혹은 주변에 세팅을 해준 경험, 이건 이제 SNS 키우고 계신 거고, 나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제가 이 강에서 설명해드린 에피파니 브릿지 있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방향을 잘 조준을 할 수 있었다. 그 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쓰려면은 네, 지인분들한테 방향을 세팅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정리돼 있나요, 혹시? 조언을 해준 게 내가 어떤 지인한테 어떤 브랜딩 관련 조언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사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본인만의 무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퍼스널 브랜딩이 강점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인스타그램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본인의 무기인 거고요. 이분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참, 이분은 아직 갈 길이 멀고.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저게 있네. 본인 브랜드가 있네. 본인 브랜드가 있긴 하네. 어? 고은 예시로 볼게요. 이분은 블로그 마케팅이 무기예요. 오주보스님. 이분은 블로그 마케팅으로 그 기업들이나 업체들 블로그 마케팅으로 매출을 높여주고 계시는 현업 마케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각자 그 퍼스널 브랜딩을 말씀을 하신 분들은 각자의 무기가 있어요. 커믹소님은 유튜브 계정 컨설팅이 무기예요. 본인 계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자기 후진 양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기 제자들 유튜브 계정이 좀 크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키우려면은 그게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지금 그 김승현님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지인 혹은 주변 브랜드에다가 나의 조언을 얹었더니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 스토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게 이제 블로그에다 하나하나가 나와야죠. 내가 어떤 브랜드가 뭐내 주변에 뭐 직장인인데 하루하루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나의 이러한 디렉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게시글로 쌓여야 돼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또 그래서 만약에 이 주제로 간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이게 퍼스널 브랜딩을 파기는 했는데 맨 처음부터 이게 인스타그램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최고 수준님은 좀 빠르게 잘 되긴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걸 했어요. 요걸 요런 거 열심히 삽니다. 저 8개월 동안 책을 200권이나 읽었습니다. 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 사람은 네 독서 인풋을 엄청나게 때려 넣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을 포장을 했었고 요새 잘 나간 이분 사사님 잘 나가시는데 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외모가 무기고요. 냉정하게 가야 돼요. 첫 번째로 외모가 무기고, 게다가 여성이고, 20대 여성이라는 스펙이 굉장히 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만약에 본인을 이제 얼굴을 노출했을 때. 냉정하게 그게 무기가 맞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피드의 감성이랑 어울리는 사진 필터, 그리고 폰트, 그 자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꾸준히 인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릴스를 하나씩 맨날 올리고 있거든요. 릴스를 맨날 올리고 있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정보가 사실 본질은 아니에요. 이 사람 거에. 이런 정보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계속 꾸준히 본인의 성장 인증을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높아 보인다고 하죠. 게다가 요새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은 이거 영상 편집, 그다음에 자동화, 이런 AI 툴 이런 거는 치트키입니다. AI 툴. 근데 AI 툴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I 툴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로만 검색해도 외국인 정도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서평 쓰는 거는 제가
그 이강에서 말씀 안 드렸었나? 좀 잘하시는 분이 자청님 유튜브예요. 자청님 유튜브가 이걸 잘해요. 인스타브레인이란 책 리뷰인데 보시면은 헤드라인 카피가 인스타브레인 책 리뷰가 아니잖아요. 실제 내용은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 리뷰인데 와사삭 박살이 난 MZ의 뇌 어쩌지? 이런 식으로 그 책의 핵심 내용을 처음에 꺼내잖아요. 이것도 이제 역행자 책 본인 홍보 영상인데 서울대 빼고는 아무도 이해 못한 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평을 쓰실 때는 제가 이 책에 서평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책의 핵심 메시지를 꺼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중력 3배 높여준 예? 핵심 꿀팁.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집중력에 관한 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 책 리뷰 이런 식으로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집중력을 3배 높여주는 5단계 핵심 꿀팁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1단계 이거 1단계 이거 2단계 이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실은 이건 책 리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책의 핵심 내용을 먼저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 리뷰인 거를 다루는 게 맞아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승현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동기부여랑 마인드셋이 어 시즈 더 타임님이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랑 마인드셋인데 시즈 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꾸준히 했어요. 블로그를 몇 년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그게 빛을 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랑 마인드셋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승현님? 다시 올려야죠. 어제 다시 한 달 쉰 다음에 하루 만에 도달을 한 달 쉬고 와서 하루 만에 도달이 다시 올라가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시 꾸준히 올려야죠. 그죠? 다시 꾸준히 올려야죠. 이게 도달이 그냥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오래 쉬져가지고 도달이 망가진 게 아니라 얘네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올려둔 애들은 더 이상 노출이 안 되는 거고 입장 바꿔가지고 이 내용이 김승현님 입장에서 이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구독자라면은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까요? 입장 바꿔서? 고객들이 지금 이 릴스의 타겟이 누구예요? 이 릴스의 지금 타겟은 전자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무엇인지? 세팅도?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타겟이 내 타겟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왜냐면 이 전자책이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 흐름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신박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쯤에 만약에 이런 내용 올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이 요새 전자책이 뭐야?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전자책이나 PDF가 그렇게 막 신박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좀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먹힐까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전자책이 돈이 되는 건 알겠어. 어떤 주제로? 네?
돈이 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쉽게 시도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주제를 고르든 아니면 전자책을 이 돈이 되는 거 알겠는데 전자책을 쓰기 귀찮아서 자동화로 쉽게 쉽게 쓰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라면 먹히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얘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중 돈이 되는 비밀 전자책 주제 리스트 탑3 이러면은 팔리지 않을까요? 승현님? 이거 같은 경우는 챗GPT가 도와줘. AI 툴을 이용하여 하루 만에 그 책을 완성시키는 5단계 코치. 이러면 팔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쓰고 싶은 말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그 콘텐츠를 잘 고민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문제가 생기면은 글로 갈 수 있거든요. 나락으로 갈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런 경우에 그냥 계정이 안 들어가져요.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콘텐츠를 잘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인스타그램은 냉정하게.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승현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지훈님 들어오셨나요? 윤님, 지훈님이신가요? 박지훈님. 네,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글 혹시 쓰셨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취미 생활이고 맛집 리뷰.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카페랑 맛집이랑 여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훈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약간 본인을 드러내는 건 조금 어려우시죠? 블로그나 SNS나 블로그에 약간 본인의 얼굴이나 그런 걸 드러내기 좀 어려우시죠? 드러내셨나 혹시? 어, 얼굴 오픈하셨네? 이거를 약간 이런 경우에 뭐 맛집이나 카페 리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난이도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면 뭐 그 할 수 없는 뭐 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우신 거예요? 직장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오케이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어 계정이 약간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맛집이랑 여행이랑 카페 리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로 블로그 노출에 집중하는 게 블로그 노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키워드 공략 방법 있잖아요.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 로직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일일 평균 방문자 몇 명 정도 나오세요? 50명 정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내가 리뷰 계정을 운영을 하시면은 블로그 노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티지도 타이님이 지금 그거를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한 1,000불 이상이 든다. 내가 일일 평균?
1000불 이상. 이게 순수 노출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좀 내가 뭐 맛집 같은 경우에는 대행을 역전하는 거죠. 제가 이 뭐 식당의 계정을 계속 운영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케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뷰 계정 하시는 분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관리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뷰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지금 블로그 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관리돼 되죠. 처음엔 크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 파일을 넓히는 거죠. 첫 번째는 두 개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어 아니다 이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 리뷰 계정 하시는 분들 그래서 블로그 노출에 꼭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평균 50명 정도면은 일 평균 1000불 이상. 근데 이거 꾸준히 하면 되거든요, 얘도. 최저가 블로거가 되면은. 근데 대신에 얘는 근데 꾸준하면 돼. 노출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분야를 하나 파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히나 이런 뭐 기업이나 병의원 혹은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은 그 업계마다 약간 조건 좀 약간 규정이 있어요. 특히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는 쓰면 안 되고 막 상업적인 키워드 중에 쓰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분야를 좁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리뷰 계정을 운영을 할 거면은 노출에 집중을 한다. 근데 지금 블로그 키울만 하세요? 지훈이? 만약에 뭐 블로그랑 SNS나 유튜브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좀 여유가 있으세요? 시간 여유는 있어요? 일단 이거 블로그 포스팅 하나하나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정도. 요걸 이제 30분 이내로 단축을 시키셔야 돼요. 30분 이내로 뭐 예를 들어서 30분 이내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못 잡아서 아무튼 뭐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를 하시니까 평소에 다니시는 거에서 감을 이런 식으로 콘텐츠 소재가 그러니까 리뷰를 하셔야 되는데 좀 맛집이나 카페를 많이 못 다니신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내가 다닐 필요가 있고 주제를 못 잡았다. 소재가 부족했다. 이건 사실 근데 리뷰라서 본인이 이게 뭐 꼭 신상 카페나 맛집이 아니어도 평소에 가는 카페나 아니면 이전에 갔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뒤져가지고 이렇게 포스팅을 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지훈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 상위 노출을 그러니까 점점 큰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내 블로그를 노출시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점점 큰 키워드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 노출시키려면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특히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매일매일 할 수가 있고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적어봤는데 이거 말고 뭐지? 이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네, 30분 이내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 같은 거 그냥 글의 구조만 딱 내가 양식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쓰면 되거든요. 레비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그냥 인트로고 위치 및 정보, 뭐 컨셉, 인테리어, 반찬 메뉴, 고기 품질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관련 있는 포스팅 있잖아요. 챗GPT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래 포스팅에 그 요거 그냥 복사를 한 다음에 챗GPT한테 아래 포스팅에 각 각 뭐라 했냐면은 아래 각 챕터별 주제를 정리해줘.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 이제 그 나랑 관련 있는 게시글들 중에 좀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용 노출된 분들. 그 사람들의 그 글의 구조가 따와지거든요. 챗GPT가. 그래서 보시면 맛집 포스팅이 이제 처음에 소개, 맛집 소개, 위치 정보, 그다음에 이제 컨셉, 매장 인테리어, 서비스, 그리고 뭐 밑반찬, 메인 메뉴, 그다음에 뭐 느낀 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그 내 관련 주제에 그냥 양식만 한번 따놓고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블로그를 뭐 쓸 때 이거 이해되실까요? 지훈님?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30분 이내로 단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맛집 관련해서 글감이 부족하시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특히나 먹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매번 그런 맛집이나 카페를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주변에 좀 우리 쩝쩝 박사분들 있잖아요. 먹는 거랑 그런 거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평소에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많이 하세요. 아, 너 갈 때 사진이랑 이거 좀 알려달라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진만 알면은 우리가 뭐 단순 리뷰 게시글은 쓸 수가 있잖아요. 꼭 내가 안 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리뷰를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먹스타그램 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SNS랑 유튜브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로 뭐 홍보 광고 이거 왔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SNS랑 유튜브, 틱톡 동시 발행 조건으로 광고비 2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규정 계정이 안 크거든요. 뭐 블로그가 큰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큰 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공략을 하시면은 시너지가 난다. 이 부분. 결론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위 노출을 좀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일단은 블로그를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 0단계는.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이 되면은 얼굴 노출은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 이거 상관없는데요? 얼굴 노출. SNS요? SNS 상관없습니다. SNS 얼굴 노출 안 해도 돼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지현님? 뭐,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실까요? 다른 계정? 말씀 명확하게 해주세요. 궁금한 거를. 아니면 소리 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SNS, 유튜브, 틱톡이요? 아, 계정을 키우는 방법이요? 아, 그거는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긴데, 말씀이. 일단 블로그부터 키우시죠. 그냥 계정만 일단 파놓고, 네. 이거는 설명해 드리기가 너무 말이 긴데. 아무튼, 결론은 쇼폼 영상 공략을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은 릴스, 유튜브는 쇼츠 이런 식으로. 쇼폼 공략을 해야 돼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지훈님?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아님? 송진아님? 진아님? 가능하시면은 소리를 켜주세요. 그냥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게. 아니, 여기랑도 자기소개 글 써주셨네? 음, 블로그 오케이. 경험 오케이. 지난 저건데? 오케이. 글체 오케이. 이것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리뷰 계정이잖아요. 리뷰 계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그 지윤님이랑. 결론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블로그 마케팅이거든요. 상위 노출을 할 줄 알게 되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경험? 지금 일단 관심사가 그러면은 네. 분위기는 카페랑 정보 전달, 맛집 정보 전달. 하루에 평균 일일 평균 방문자는 몇 명 정도세요? 대충? 80에서 100명 정도. 일단 근데 공통적으로 일단은 블로그를 꾸준히 해야 돼요, 저희가. 꾸준함. 관관계는 꾸준하면서. 그래서 이제 얘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점점 큰 키워드를 잡아 먹으면서 내 블로그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블로그를 통해서 좀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이제 리뷰형 특히나 리뷰형 블로그를 하겠다. 0단계는 꾸준함이거든요. 두 번째가 1단계 그래서 상위 키워드 점점 큰 키워드 잡기. 그다음에 이제 내 블로그가 한 1000뷰 정도? 이게 1000뷰 정도. 이러면 이제 좀 감이 와요. 상위 노출이. 그러면 이제 뭘 하나?
블로그 마케팅? 진짜 뭐 이제 관리되는 거 처음에는 이런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뭐 체험단, 뭐, 뭐 일부 수익. 물론은 요 순서거든요. 그래서 리뷰형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심플한데 지금 자기소개를 이렇게 자기소개글을 써주셨는데 이것만 이거 리뷰형 블로그 말고 또 새로 뭐 하고 싶거나 관심 있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거 말이야. 인스타 있으세요 혹시? 아 글이요? 아 네. 또 관련 그러니까 아까 책 리뷰도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책 이름 뭐 어쩌고 뭐 역행자 뭐 팔리는 피라이팅 책 리뷰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뭐 뭐뭐 책 리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러고 주장해둔 킹성 강한 카피 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니 책 무조건 걸리는 리뷰더라 이런 식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이제 제목 블로그 제목 블로그는 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블로그는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반에 카피라이팅 있잖아요 오이도 죽이고 이 드디어 호킹 탈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 책 리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고 인스타나 유튜브면은 그 책의 핵심 내용을 내가 헤드라인 카피에다가 담고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책 리뷰더라 이런 식으로 다 전개가 돼야 돼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근데 사실 독서만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독서만으로 계정을 키우려면 그러면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내가 좀 이 사람이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독서 이미지가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걸 끼워 팔아야 돼요. 쌩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잘하시는 분이 우리 이집트 부자 되는 독서 습관. 이분 같은 경우에 미라클 모닝을 하시잖아요. 그냥 책 리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루틴, 마인드셋, AI까지. 요새 AI는 다 팔립니다. 주제 상관없이.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인드셋, 루틴 이런 식으로 열심히 사는 걸 팔아야 돼요. 같이.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그 요런 거를 되게 잘 파세요. 본인이 책을 요약하는 방법. 사람들이 책 읽기의 중요성은 아는데 일단 책 읽는 게 귀찮고 그다음에 책을 읽어도 내가 그거를 잘 기억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독서 매핑이라는 본인의 툴을 파세요. 책을 한 번 읽으면은 내가 평생 기억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왜냐면 사람들이 귀찮기 때문에 근데 독서만으로 계정을 키우는 건 어려워. 독서만으로 계정을 키우려면은 어 다른 컨셉을 같이 하는 게 좋다. 이거 좀 이해되실까요? 자,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 이거 그거 있어요. 블로그 특정의 의견. 다만 이제 나중에 블로그에 네이버 플러스 세트말 데이터 모두가 하는 요거 궁금한 거 맞으실까요? 지나님?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블로그 작성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블로그는 이제 검색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요 때만 하셔야 돼요, 요 때.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노릴 때 하나로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 블로그에 찾아갔다고 할게요. 제 거로 들어갔다고 할게요. SNS 마케팅, 재테크, 이게 뭐 잡탕이잖아요. 필요한 것만 봐요. 어차피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필요한 것만 보는데 인스타는 달라요. 인스타는 뜨잖아요. 홈에다. 홈이랑 탐색 탭에 뜨잖아요. 홈이랑 탐색 탭에 뜨고 딱 프로필에 들어갔을 때 이 직관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는 계정인지. 근데 블로그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블로그는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그냥 필요한 것만 본단 말이에요. 어차피 블로그는 애초에 사람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필요한 걸 보고 가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은 장난감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보는 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면 집중력이 흩어져요. 한 가지 주제가 아니면은 이게 뭐한 계정이야? 집중력이 흩어져요. 그럼 정체성이 불명확해집니다. 근데 블로그는 상관없어요. 블로그는 잡탕이어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유입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혹은 그리고 내 팬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 그 관련 주제의 게시글만 읽고 블로그는 상관없어요.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맛집이랑 카페를 따라 분리할 필요는 없죠. 둘 다 리뷰잖아요. 둘 다 먹스타 리뷰잖아요. 아, 다른 주제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뭐 엔잡이나 부동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여러 개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보통은 내 그 원싱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것만 키우죠. 뭐 그게 여러 개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힘드니까. 블로그랑 인스타만 키우기도 엄청 빡센데. 계정을 여러 개 키우는 거 쉽지 않죠. 차라리 그냥 원싱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하죠. 근데 인스타에서 여러 가지 주제 다루는 건 최악이에요. 네. 이상하실까요, 지나님? 네. 홍빈님 들어오셨나요? 이용빈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걸로 하신 거죠? 반려동물들. 요걸로, 요거 너무 좋은데. 잠깐만요. 실제로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이나 영상 뽑기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홍비님 같은, 그러니까 펫 관련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사실 이걸 보는 게, 그러니까 정보도 정보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펫 관련 정보. 이분들은 이제 약간 집사분들이잖아요. 키우는 분들. 우리 집사분. 이거잖아요. 혹은 예비.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귀엽잖아요, 솔직히. 강아지는 고양이가. 귀여워서. 그걸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싶은 니즈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영상을 잘 뽑아서 뷰를 내려줘. 여기에 뭐 정보까지 더해지면 더 좋고. 네? 여기 좋아하고. 트레이닝. 뭐, 만약 내 정보를 섞겠다. 영상으로 갔을 때 트레이닝 73. 오, 이런. 근데 이건 사실 좀 강력한 강아지의 컨셉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아기 강아지 키운다면 이런 정보성 영상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정보를 섞는다면요. 음, 펫 트레이닝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펫 뉴트리션. 네. 아하.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그 홍비님께서는 약간 내가 그 애완동물 관련 여기 써 있지. 이렇게. 근데 그거 접은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캡컷으로 하세요. 그죠? 캡컷 편집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건 쉬운데. 캡컷으로 하세요, 캡컷. 저희가 안 보내드렸었나? 쇼핑 연습 편집? 보내셨죠? 네. 캡컷으로 하세요. 캡컷 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왜냐면은 그 블로그만 키우는 것도 괜찮은데 특히나 약간 이런 펫 관련은 그러니까 애기들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강점인 거죠. 근데 귀여운데? 근데 블로그는 글 기반이잖아요. 블로그는 글 기반이라서 약간 이런 시청각 자료들로 좀 팬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강점이 이제 보여지는 거라면은 좀 보여지는 게 메인인 채널을 가야죠. 근데 홍비님께서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약간 펫 관련 좀 유용한 정보들로 약간 집사분들을 타겟팅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좀 내 애기들을 이쁘게 담아가지고 요걸로 좀 인기를 얻고 싶으세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나 그런 거 좀 잘 찍으세요? 오, 그러면은 무조건 블로그 가셔야죠. 오히려 블로그보다 유튜브나 SNS 쪽이 맞으신 것 같은데? 강점이 이제 그쪽이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홍보라기보단 잘 나가는 게 정도 좀 분석을 해야죠. 잠깐만요. 홍보라기보단 이게 지금 모바일이 아니라 PC라서 인기 게시물이 안 뜨는데 강아지 관련 인기 게시글들 좀 계정을 뜨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인기 게시글 이거 아닐 텐데 아무튼 아니면은 뭐 이거 보여드린 것처럼 음, 네, 오케이 펫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영상을 이제 벤치마킹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약간 제품 리뷰네. 펫 관련. 아 아니구나. 강아지 발 어떻게 씻기는지. 이렇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벤치마킹을 할 때 이게 뭐야 아무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귀엽네. 좀 해외 계정들 중에서 반응이 잘 나온 계정들을 좀 벤치마킹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가끔 그니까 강아지 예? 키워드? 음, 해외 해시태그를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되게 괜찮은 계정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시장 조사가 필요해요.
근데 결론은 좀 영상을 잘 뽑아야 된다. 음. 블로그는 정보 전달? 블로그는 이제 반려동물 케어든 아니면 뭐 영양이든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 관련 포스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지? 아, 이거 또 광고네. 입양네요. 뭐 관절 영양제, 하품, 간식 급여, 부작용, 산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정보성 포스팅, 이제 SNS나 유튜브는 영상, 영상미로 이제 인기몰이 이 느낌입니다. 근데 블로그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있잖아요. 강아지 변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홍비님의 강아지 변비를 극복을 한 경험이면 더 좋고 아니면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 포스팅을 해도 되죠. 관절 영양제 오케이. 다이어트 사료. 뭐 강아지 영양이랑 체중까지 시켜주는 뭐 다이어트 사료 추천, 뭐 다이어트 사료 리뷰 이런 식으로 관절 영양제. 네. 강아지 유산균 이런 식으로 그 카페에서 이제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포스팅을 가지고 SNS나 유튜브는 챗GPT한테 그 영어 해시태그 있잖아요. 영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봐가지고 해외 계정들을 좀 보세요. 해외 계정들 보다 보면은 좀 잘하는 계정들이 하나도 보이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을 좀 벤치마킹 하면은 좀 계정 키우기가 좀 수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인데 내가 벤치마킹을 하면은 이게 조금 나중에 상대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해외 계정들을 좀 보는 게 필요하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이런 느낌. 좀 이해되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화질만 좋게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틱톡에 한번 올리면은 막 그 틱톡 그 워터마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올리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다 올리시면 돼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려견 같은 경우. 저처럼 이제 정보성 계정이면은 저 같은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댓글에 뭘 써보세요.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못 하잖아요. 자동 DM 기능이 없으니까. 이런 건 유튜브에서 못 쓰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상관이 없죠. 뭐 내가 자동으로 DM 보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쇼핑몰 운영하시 본 계정 외에. 그 상관없죠. 본 계정 외에 다른 아이디 생성? 그냥 새로 하세요. 유튜브 말씀이신가요? 유튜브, 인스타 둘 다인가? 인스타 본 계정이 있으세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아, 이거 안 되죠. 이 계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개인 계정이잖아요. 개인 계정이랑 브랜딩 계정은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인분들이랑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홍비님 본인이 등장하신 건 어떠세요? 영상에? 그 뭐 강아지나 그런 반려견들 나오는 영상에 본인이 약간 등장하는 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쇼폼이나 네네네네. 쇼폼 영상에 본인이 약간 등장하는 건 어떠세요? 그래요? 잘 고려해 보세요. 저는 등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강아지 계정분들이 어, 강아지를 케어하는 모습인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반려견 계정이 사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이끼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혹은 주인이 이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시너지가 나기도 하죠. 이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일단 애기들이 나오는 걸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약간 한 번씩 홍빈님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케어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애기들. 네. 네. 아니, 홍빈님 그리고 그거 하셨죠? 그 1대1 컨설팅 성공하시지 않았나? 홍빈님? 아, 네. 그럼 그때 또 이야기하시죠. 그 전까지 좀 가이드를 드릴게요.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휘현님 들어오셨을까요? 이휘현님, 레켄두님, 레켄두님, 레켄두님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셨나요, 레켄두님? 히히님, 김재희님, 히히님 들어오셨죠? 네, 가봅시다. 어? 줌사용자님이 레켄두님이에요? 히히님 먼저 할게요. 잠시만요. 제이님 먼저 할게요. 씨. 다시. 이거 진짜 보시면 되지. 제이님 먼저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자기소개 글 혹시 써주셨을까요? 음, 자기소개 글은 안 써주셨죠?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를 정책이랑 정보 공유. 잠깐만요. 카톡 알림 좀 볼게요. 정보 N잡. 정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이게 정보 정책 저축 돈 관련인 거죠? 결론은.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좀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약간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베스트는 포스팅 블로그 키우기랑 내가 이제 뭐 엔잡이 투자 답을 함께 키우기.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빡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를 같이 가져가는 게 더 베스트인데 이거를 같이 키우기가 조금 빡셉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좋은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대리님. 아주 좋은 이제 형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미국 주식 30일 동안 매일 샀더니 이건데 만 원씩이요, 만 원씩. 테슬라를 하루에 만 원씩 사시는 거거든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준희 대리님이 되게 좋은 예시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음, 타이틀 현생 내지 마 이거 말고 대한해운 주가 전망 목표 실적 오케이 볼게요. 주가 PER 퍼 오케이 오케이. 이 목표 주가 이거 본인 거 아니거든요. 이 보시면은 컨센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발표를 한 거거든요. 뭐 네이버 금융 같은 사이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리서치만으로 쓸 수 있는 글이에요. 본인의 전망이 아니거든요. 준희 대리님의 저는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스타일을 강추. 내가 그러니까 베스트는 뭐냐면은 직접 내가 투자나 재테크랑 엔잡을 하면서 블로그를 키우는 게 베스트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요새 찾는 주식들 있잖아요. 뭐 주식이던 아니면 엔잡이던 뭐 이번 주식이던 비트코인이던 미국 주식이던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시장 조사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키워드로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준희 대리님의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가지고 재테크나 투자나 엔잡 관련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콘텐츠. 그리고 이제 내 이점 주식.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 팀플릿 상태, 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엔잡이죠. 이런 방향을 좀 추천드려요. 이게 베스트인데 이게 어렵다면은 이런 식으로. 준희 대리님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이분 되게 독하세요. 어제만 1일 3포스팅 하시는 분이에요. 어제 3개, 9일엔 2개, 8일엔 2개 이런 식으로 하루에 포스팅을 2개씩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 되게 독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희희님? 제가 봤을 때 딱 그냥 방향이 준희 대리님 딱 느낌일 것 같은데. 진짜 전 좋은데요? 근데 이제 나라 정책 정보인데 그냥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이나 정보는 시의성이 중요해요. 좀 빠르게 오는 게 좋아요. 빠르게. 딱 발표 직후에 빠르게 혼자 이게 중요해요. 시의성이 중요해요. 정책이나 정보는 빠르게 올리셔야 되죠. 잽싸게. 뭐 신생아 특례 대출 났어? 발표 잽싸게 정리해서 이런 게 이제 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시의성이 중요해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발표 시 업로드하고 시행일자 가까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하면 되죠. 근데 그걸 동일하게 이제 복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재구성을 하는 거죠. 보세요, 이분도. 미국 주식을 31일간 매일 샀더니
3주 동안 매일 투자했더니 같은 내용이잖아요. 무슨 게임인지 이해하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시더라고요. 긴, 제이님?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 전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희현님 아까 계셨죠? 레켄두님.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글 쓰셨나요, 혹시? 이거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포를, 이거 아마 1강 때 배우셨을 텐데, 키워드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위험해요. 키워드 누락 걸릴 수 있어요. 삭포로 로컬 뉴텔이라는 키워드를 내가 메인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목에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은 내가 삿포로 르크 호텔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내 게시글이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제목에 쓰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삿포로만 계속 나왔네? 이러시면 이제 나중에 삿포로 관련 게시글 쓰시면은 그 게시글 노출이 안 돼요. 키워드도 똑같습니다. 키워드. 그 순서를 좀 섞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리뷰 관련하고 계시는데 이거 엔잡이랑 에어비앤비 경매 이런 거는 직접 해보신 거예요? 다음 달부터 공부 시작. 실제로 경매랑 엔잡이를 하시면은 베스트입니다. 근데 약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좀 하고 계세요? 엔잡 관련? 엔잡이나 그런 투자를 지금도 혹시 하고 계세요? 엔잡을? 위탁 판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올려주세요. 엔잡 관련 인사이트 푸는 거 너무 좋죠. 수익화 세팅하기도 좋고. 위탁 판매로 조금 매출이나 순이익이 괜찮게 나오세요? 네, 해지하세요. 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해제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잠시만 꺼져.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위탁 판매는 지금 막 이제 수익을 자랑할 정도로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네, 지금 계속 꾸준히 해보고는 있어서 지금 추후에 좀 자랑할 만한 수익이 되면 이제 좀 기록을 하기 시작할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좀 회사 사람들이 모르게 했으면 좋겠어서 비밀로 하곤 하는데 네. 지인한테 한 명 들켰어요. 그래서 계정을 따로 한 개 파서 다음 달부터 에어비앤비 이제 수업 듣고 이제 계정 그 매물 찾고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좀 포스팅하고 싶은데 다른 계정에다가 네. 그거는 나중에 키워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엔잡 인사이트요?
네, 이런 에어비앤비 세팅하고 뭐 경매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좀 키워서 네.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수익을 좀 하는지가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퓨어님이 엔잡으로 돈을 벌잖아요. 네. 두 번째는 퓨어님 덕분에 계좌들이 생긴다. 엔잡으로 돈을 번다. 3번. 그 2번을 아이템으로 판다. 이게 본질인데? 이거는 제가 이강 때 말씀 안 드렸었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엔잡 제자들이 생겨야 돼요. 제자들이 음,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퓨어님의 엔잡 있잖아요. 그게 뭐 구매대행이든 뭐든 네네. 뭐 에어비앤비. 퓨어님의 가르침 덕분에 그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돈이 됩니다. 이게 뭐 코칭이던 PDF던 뭐 강의던 챌린지던 아니면 뭐 컨설팅 무조건 돈이 됩니다. 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제자들이 나로 인해서 돈을 번다 게임 끝이에요. 아, 제가 좀 말하는 거에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런 거 좀 키워야겠네요, 가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회원님의 엔잡으로 돈을 버는 게 0단계죠. 이게 첫 번째죠. 아, 네네. 요거 이게 좀 어려우신가요? 심플하지 않아요, 네, 되게? 맞아요. 되게 심플한데 네. 성격상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좀 성격상. 어려웠어요. 네. 아, 본인이 드러나는 게 본인이 드러날 필요 없는데 음, 온라인으로만 하시면 되고 대신에 그 과정을 공유를 하셔야 돼요. 아, 네네. 블로그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든 내가 그 돈을 버는 과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퓨어님이 엔잡으로 네. 돈을 버시고 퓨어님 제자들이 엔잡으로 돈을 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음,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이게 그 퍼스널 브랜딩은 특히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 돈이 아니어도 아니면은 돈 아니면 유명도 노출 들어가죠. 노출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네이버로 노출을 시킨다. 그 덕분에 내 제자들이 네이버로 상용 노출에 성공한다. 상용 노출이 되면 돈이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했고 리자뷰님이 어디 계시지? 잠시만요. 리자뷰님, 희즈님, 리자뷰님 계실까요? 자기소개인가요 혹시 이거? 아, 맞아, 맞아. 원래 희즈님이 이 희즈님 스토리 아니면은 그 펫 관련이었는데 제가 펫 관련으로 잡아드렸었죠. 펫 관련이 네. 왜냐면 이게 그 주제 자체가 조금 살짝 주제가 살짝 마이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심리나 정신 분석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좀 나랑 만약에 이렇게 겨룬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리고 지금 관련 그 카페나 그런 데 이제 같이 소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려동물 관련? 지금 이제 키우고 계시는 친구는 이제 하나로 갔고, 그 내용은 혹시 어디 있어요? 그게 좀 필요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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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보는 이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대에서 이제 해외에서 리서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피부병, 이게 약간 사실 뭐 내 고양이가 실제로 혹은 나랑 관련이 있는 고양이가 실제로 이 피부병에 걸려서 치료를 한 리뷰면 더 좋긴 한데 리서치가 가능하거든요. 정보성 포스팅은. 고양이 감기에 좋은 면역력 뭐 높이는 간식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정보는 충분히 내가 리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아까 펫 누구셨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홍비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키우고 계시는 반려동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이렇게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희진님 같은 경우는 그게 살짝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라면 이제 정보성 포스팅 위주로 밀고 갈 것 같습니다. 고양이 칫솔 치약 뭐 추천, 고양이 카페 뭐 지역별 추천할 수 있죠. 네. 아, 네, 좋습니다. 치료기 좋습니다. 공마개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이 건강 관련해서 콘텐츠를 좀 뽑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뭐 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뭐가 나왔겠죠? 네. 여기서 이제 해외 뭐 요건 이제 그런 정보성은 아니긴 한데 이제 유튜브에도 정보성 오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고양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영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블로그 포스팅으로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음, 음, 병원이 아무래도 좀 쟁쟁하긴 한데 근데 뭐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약간 고양이 집사 입장에서도 좀 정보를 사실은 이게 특히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뽑아가지고 유튜브나 SNS를 진출해야 되는데 일단은 희진님 같은 경우에는 정보성 포스팅으로 블로그를 먼저 키우시죠. 이게 뭐 동물병원에서 작성한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건 맞는데 병원 블로그는 또 달라요. 병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법의 제약을 많이 받아서 여기는 그리고 애초에 홍보를 위한 계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그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보다 불리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좀 상업적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근데 애초에 지금 희진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아이디 알려주세요. 요 아이디 맞아요? 아, 이게 정도나. 음, 영상을 뽑아야 돼요. 사진보다 영상. 영상 뽑아야 돼요, 영상. 귀여워. 영상 뽑아야 돼. 릴스로. 편집은 일단 편집 영상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에,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블로그를 키웁시다. 정보성으로. 일단은 블로그를 키우고 블로그 노출을 어느 정도 노출한 다음에 그때 고민을 하시죠. 일단은 블로그를 키웁시다. 이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한꺼번에 키운 경험이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 네. 일단 블로그만 하시죠. 일단 블로그만 하시죠. 너무 많아지지 않. 지금 일단 블로그를 먼저 노출을 시키고 아직은 블로그도 초기예요. 인스타도 초기고요. 일단은 블로그를 먼저 하고요. 정보성 게시글을 업로드하시고 약간 그런 내 스타일을 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타로 가시죠. 이거를 약간 좀 단기간에 좀 유행을 바라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냉정하게 이쪽이. 저도 지금 인스타그램 한지 꽤 오래됐고 블로그는 더 그렇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하시니? 소리 키고 말씀해 주세요.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뒤에 계신 분들도 질문이랑 이런 거 리스트 미리 정리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네, 그, 안녕하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네 들립니다. 네. 지금 저희 남편이 그 골프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앞으로 저랑 이제 같이 일본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간 김에 반려동물 관련된 물품 중에 일본 제품들이 좀 좋은 게 많고 약품들도 좋은 게 좀 많아서 네, 반려동물 관련된 용품들을 일본에서 저도 수입을 좀 해가지고 판매를 해볼까 하는데 네. 거를 홍보를 만약에 그 제품만 홍보를 따로 블로그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 인스타로 따로 해도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없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공동구매를 하시면 되죠. 공동구매. 아, 공동구매로요? 네, 아, 공동구매는 좀 공동구매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그 플랫폼에서 안 다루면은 그 플랫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져올 건데 아니면 그 관련 규정이나 이걸 좀 찾아보실 필요도 있고 공동구매를 하시면 되죠.
아, 그럼 그 공동구매 관련돼서 제가 알아보고 있긴 하는데 네. 혹시 조금 그런 관련된 사이트라던가 이런 데 추천해 주시거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셀러죠. 여기입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아, 네, 아니요, 여기 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혹시 아직 못 하신 분 계실까요? 수정님? 아, 네, 저는 그 50만 원 안 돼서 그냥 들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수정님은? 어, 네, 그냥 일단은 키우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네,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 아직 이거 피드백 못 받으신 분? 지윤님이 두 분이셔가지고 한지윤님이시죠? 하고자비윤님. 하고자비윤님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정보로 세팅을 하셨네요. 타겟이 혹시 그 예비 신부분들이요? 예비 신부 예비 신랑분들이요? 타겟이? 최근에 제 수강생분 중에 예비 신부 예비 신랑분들 타겟팅한 이분이 이제 계정이 좀 대박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분 한번 봐보세요. 청첩장 어디까지 돌려야 돼요? 대박이다 이거 잘 뽑으셨네? 대박이다. 이분 지금 계정 잘 키우고 있거든요. 예비 신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결혼 준비 느낌이죠. 웨딩 플래너, 청첩장, 축의금. 하면 맞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혹시? 지훈님?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구나. 네. 아 이게 천불이 좀 그러니까 천불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하는 게 그 기준은 뭐 천불 만불 이런 것보다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 로직을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남의 계정을 키워서 노출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 남의 계정으로 매출을 내릴 수 있는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천불 찍었다고 바로 크망에 올리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뭐 내가 맛집이나 리뷰 위주로 했다. 그러면 식당이나 카페 계정을 내가 대신 키워줘가지고 그 계정으로 내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매출이 추이가 달라졌는가? 그 후기를 쌓아야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천불 만불 이거는 뭐 그냥 편적이시고요. 본질은 이거죠.
마케팅은 결국 판매잖아요. 내가 그럼 남의 계정을 노출을 시켜가지고 매출 낼 수 있는 게 이게 핵심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번 한 번에 과정으로 포트폴리오 다음에 이제 뭐 항목이나 관련 커뮤니티 아니면 뭐 직접 내가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요게 본질이에요. 단순히 노출을 내가 많이 시킨다. 이거 1단계고 상위 노출이 이거 이해되실까요? 지훈님? 무상으로 진행 아니 소액으로 무상으로 진행하는 거 너무 현타오잖아요. 이제 이런 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대충 가격이 나오잖아요. 얼마면은 이게 10만 원이 끝이 아니라 이게 대행 건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리뷰 1권짜리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65만 원이 이제 뭐 1일 1푼에 20회고 빅데이터 1,500자 뭐 이런 식으로 고정 IP 썸네일 유료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1일 1푼 20회 관리인데 65만 원이네? 그러면 일단 초반엔 좀 저렴하게 가는 거죠. 저러면은 초반에는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좀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업체에다 컨택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분야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시세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한 70% 정도로 내가 제안을 해서 쌓아오고 걔가 만약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기반 또 포트폴리오를 쌓아가지고 또 대행을 하는 거죠. 무상으로는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무상 생각보다. 제일 현타 많이 와요.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현타가 제일 많이 옵니다. 블로그는 상관없어요. 블로그는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는 잡탕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일상글 올리실 때 키워드 안 잡은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소개 글이나 이런 거는 키워드 안 잡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검색 허용 비체크, 체크 해제. 이런 거는 검색 허용 체크하면은 내 블로그 지수에 안 좋거든요. 이런 거 올릴 때 이제 검색 허용 체크 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 상관없습니다. 키워드 안 잡은 애들은. 근데 키워드 잡은 애들은 뭐 상관없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번호리님, 번호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좋습니다. 잠시만요. 재테크, 오, 좋습니다. 소개글 혹시 작성해 주셨을까요? 자기소개글은 오, 이번에 네네. 말고 한 두세 달 전에 적었던 게 있긴 하거든요. 이거 맞을까요, 혹시? 네네, 맞습니다. 음, 음, 경매, 오케이. 오, 경매를 진짜 낙찰받으 보신 건 아니신 거죠? 네네. 배우는 계기로 삼아서 뭐, 한 사이클 돌려보는 정도만 했습니다. 음. 일단 지금 주제는 좋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엔잡이랑 그런 재테크 관련 하실 건데, 근데 고민이 되는 거는 이게 처음에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주제 많이 적어지는 걸로 주제를 찾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적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적어지는 게 제가 이제 맛집이랑 네. 주식 쪽 두 개가 조금 적히는데 네. 이거를 이제부터가 진짜 이걸 뭘로 잡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좀 비중 있게 하세요? 주식 투자는 평소에는 저는 이제 소소하게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글로 조금 적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아무래도 뭔가 주식이랑 돈 관련 투자를 적는다는 게 좀 부담이 좀 돼가지고 이게 아, 나중에 또 뭐 브랜딩 돼서 수익화까지 가려고 하면 네. 조금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혹은 또 뭐 나의 수익 인증까지 돼야지 이게 브랜딩 수익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전문성은 키워가면 이걸 되죠. 좀 더 전문성은 자신 키워가면 있게 해야 되고, 될까요? 그 버너리님만 주열님만의 그 주식 투자 전략이 있다. 나는 메인 전략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가치 음, 투자다. 나는 뭐 단타다. 나는 뭐 퀀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혼자 제 주관이 있긴 있는데, 그럼 좋은데? 네, 그걸 통해, 그걸로 이제 제가 뭐 관심, 저는 이제 뭐 부담을 안 가지려고 관심 종목 리뷰 이렇게 하면서 적는 거에서 약간의 저를 좀 녹여내서 적으려고 하고 있긴 하거든요. 좋은데요? 음, 하다 보니까 맛집이 더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맛집이요. 맛집으로 하는 게 수익이 더 빠른가? 이게 고민도 되고, 아, 제가 사실 그 먹스타 계정을 조금 해보려고 같이 병행 또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내가 네네 투자자 그리고 약간 팬 양성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 주식으로 가시는 거고 내가 네. 마케터 사업가로 가겠다? 그럼 리뷰로 가시는 거예요. 음, 이게 길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브랜딩 쪽이에요. 여기 브랜딩이고 여기 마케팅입니다. 내가 약간 투자자로서 팬을 양성시키겠다 그럼 주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 네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 둘 다 해보세요. 지금 현 계정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일단 계속 쭉 뭐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는 작성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네. 이거 포스팅 하나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많이 걸릴 때는 한 2시간 정도 쓰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이거를 시간을 더 단축시켜야 돼요. 아, 근데 아마 리뷰는 그래도 금방 쓰시죠? 네. 리뷰는 금방 쓰시는데 대신에 얘는 키워드 잡는 걸 노려야 되고, 얘는 노를 해야 되고, 네. 여기는 이제 관점을 높여야죠. 이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대충 쓰시면 안 되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점점 빠르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맛집 리뷰 같은 걸 빠르게 하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리고 뭐 주식을 일주일에 그거보단 좀 적게 이런 식으로 좀 병행을 해도 될까요? 근데 뭐 그것도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하시면서 좀 그 관점이 성장을 해야죠. 네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걔가 진짜 실력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점점 키우면서 노출이 되면은 마케팅에 발을 담근 거죠. 음, 처음에는 뭐 스타일 수도 있고. 네. 그럼 지금 키우고 있는 먹스타그램이랑 지금 현 계정에서 리뷰를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인스타랑요? 지금 하고 있는 제 그 먹스타그램 계정과 네. 지금 그냥 이 버누리 블로그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죠. 보시면 이런 먹스타일 계정도 보시면은 이런 네. 식으로 계정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분은 지금 블로그 있네. 포샘블리. 근데 이분은 블로그 열심히 음, 안 하셨네. 아무튼. 음,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네네. 약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다가 그냥 버누리님의 계정을 그러니까 블로그는 잡탕이 돼도 되는데 요렇게 들어갔을 네. 때 맛집만 보여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맛집 이야기 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네. 버누리님의 블로그를 거는 게 아니라 요거를 걸어야 돼요. 요거. 그리고 맛집 이야기 요거. 아, 요거를 그 거셔야 돼요. 카테고리를 걸어서, 네. 잠시만요. 이거 아, 지금 네네. 이거 지금 아마 버누리님 거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 거면은
잠시만요.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로그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링크 주소 복사가 있어요. 아, 링크 주소 복사를 하면은 이게 그냥 그 사람 블로그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요 네. 재테크 카테고리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요 이해되실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버누리님 같은 경우에 버누리님 블로그를 연계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맛집 카테고리를 연계를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 딱 들어왔을 때 안에서 뭐 맛집만 다른, 보이게. 네네. 그럼 다른 카테고리가 뭐가 있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네요. 블로그는 처음엔 상관없는데 나중에 내가 블로그 인플루언서를 노릴 때는 그때 하나 좁혀야죠. 아, 네네. 또 궁금한 거 음, 있으실까요? 혹시, 네. 뭐, 그러면, 어쨌든 버누리에서는 이것저것 다 병행하면서 키워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블로그로는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라면 일단 둘 다 하되 요거는 네네. 점점 내 관점을 키우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을 키우면서 투자에 좀 비중을 싣는 거죠. 그래야 좀 팬이 네. 생기니까요. 나중에 네. 근데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제가 뭐, 둘러보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이제 뭔가 성공 사례나 수익화 인증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근데 신뢰도가 쌓이니까. 인증이 필요한데 네. 요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인증이 더 네. 중요한데 더 중요해야 하는데 스토리가 약간 말을 잘 터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음,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 일단은 뭐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순수하게 갑시다. 저희는 담백하게 관점을 네네. 키워서 투자에 이제 좀 연구를 많이 해보고 가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이거 못 들으신 분 계실까요? 들어오신 분 중에? 하라탕님? 오, 사진 잘 찍으시네. 오, 썸네일을 좀 신경 써서 만들고 계시네요. 오. 일단은 지금은 맛집 리뷰라서 맛집 리뷰는 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부분이랑 비슷해요. 지금 하루에 투데이가 얼마나 나오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100 정도. 그러면 아직은 또 그 상위 노출을 좀 노릴까 계속 꾸준히 포스팅을 하시면서 1일 포스팅 지금 하고 계시네. 엊그제까지 이제 하셨고 포스팅 계속 하시면 좀 상위 노출을 노리실 필요가 있다. 재테크로요? 경제 공모 중. 근데 타라탕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맛집으로 좀 자리매김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 이렇게 좀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 맛집으로 지금 수익화가 좀 되고 계세요? 아니면은 앞으로는 이제 맛집은 안 하고 경제 공모주만 하실 거예요? 둘 다. 그러면 조금 카테고리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계정을 새로? 근데 블로그를 지금 열심히 키워놓으셨잖아요. 블로그를 열심히 키워놓으셨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 프롤로그용을 꾸며놓으신 거죠. 음, 카테고리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원래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가 잡탕이 돼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으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지금은 타라타님은 맛집으로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블로그를 두 개 키우는 자리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근데 블로그를 두 개 키우는 게 힘들거든요. 네. 음. 근데 공모주 위주면 그 주식을 다 하시는 거예요? 공모주는 좀 제한이 있지 않나? 공모주부터 일단 그러면 음, 음, 이렇게 테라스처럼 맛집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아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 외 이야기로 지금 카테고리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지금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맛집을 위에다 배치를 하시고 공모주나 그런 주식 관련은 좀 아래쪽에다 배치를 하시죠. 그럼 일단은 들어왔을 때는 맛집이 일단은 메인인 거고. 근데 그러면서 점점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그때 순서를 바꾸시죠. 이 계정을 여러 개 키우면 좀 빡세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맛집을 메인으로 가시되 주식 관련은 좀 아래쪽에다 배치를 하시고 그래서 좀 딱 들어왔을 때 아직은 맛집이다가 나중에 주식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순서 좀 바꾸는 것도 괜찮죠. 인스타그램은 절대 안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하나씩이에요. 인스타그램은 한 가지만입니다. 무조건. 먹스타면 먹스타, 주식이면 주식. 인스타는 작성되면 안 돼요. 한 가지만 해야 된다. 한 가지만. 근데 지금 사진 잘 찍으시는 거 보니까 먹스타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사진 잘 찍으세요. 고정하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이거 약간 좀 비슷한 톤이, 그래요? 비슷한 톤으로 보여가지고 괜찮은데? 아, 인물 모드구나. 저는 맛집이랑 먹스타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진 잘 찍으시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봐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못 본 분 계실까요? 다 한 것 같은데. 혜진님? 혜진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그래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초대입 200 정도? 오케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소개글 한번 볼게요. 소개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소개글에 썸네일 하나 만들어 주시지. 이미지 하나만 넣어 주시지.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기록하시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다 봐드린 것 같은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카톡방에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 1대1 코칭은 제가 내일 공지 드릴게요. 정리해가지고. 혹시나 그 체험단 리스트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계시면 보내주시고 제가 개인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녹화번호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마무리 지으시고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